자, 그래서 부분집합 관련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집합은 말 그대로 어떤 집합의 부분이 되는 집합이란 얘기인데요. 자, 쉽게 표현해 보면 어떤 1하고 2하고 3 요런 집합이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누가 봐도 자, 1하고 2밖에 없는 집합은 이 왼쪽 집합은 오른쪽 집합의 부분이죠. 그러면 자, 왼쪽 집합의 오른쪽 집합의 부분이다 라고 표시할 때는 우리가 이러한 기호를 가지고 표현합니다. 왼쪽이 오른쪽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기호를 가지고 표시하면 됩니다. 자, 부분집합의 정의부터 다시 한번 글로 읽어보고 자, 어떻게 판단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부분집합의 정의는 자, 만약에 이 집합이 A집합이고요. 이 집합이 B집합인데 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의 모든 원소, 자, A의 모든 원소, 지금 1하고 2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죠. 그 원소가 B에 속할 때, 자, 1, 2라는 원소를 B 역시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자, B 안에 A가 이렇게 일부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리고 3은 바깥에 이렇게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일부분 이렇게. 즉 다시 말하면 A의 원소를 B가 전부 다 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부분집합 기호를 가지고 표시하면 됩니다. 집합이긴 집합인데 부분이 되는 집합이다 이렇게 표시하고요. 자, 요 기호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자, 얘는 영어로 우리가 영어 단어 중에 contain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contain이 영어로 포함하다 이런 단어잖아, 그치? 그 앞에 C자를 따가지고 얘를 요렇게 C자를 요렇게 늘려놓은 요런 단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B에 포함된다. 요 정도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1이랑 4라는 원소가 있었습니다. 그럼 요 집합은 1하고 2하고 3 요 집합에 포함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어떻게 보시면 됩니까? 자, 일단 집합 사이에 사실 이 contain, 이 부분집합이다 라는 용어는요,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2스텝으로 생각해야 돼요. 다시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로 이렇게 중괄호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중괄호 두 개 다 있죠. 서로 집합 대 집합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컨테인이란 기호가 나오면 집합 대 집합 사이의 관계인지 이거를 첫 번째로 따져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 1, 4 좌측의 원소가 이 오른쪽 원소에 전부 다 들어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 1은 지금 들어가 있지만 4가 들어가 있지 않으므로 얘가 부분집합이 될 수 없죠. 부분집합이 될 수 없을 때는 앞에랑 비슷하게 이렇게 찍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부분집합이 아니냐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첫 번째로 중괄호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원소가 오른쪽에 있는 원소에 다 들어가 있는지 이걸 2차적으로 판단해서 부분집합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이제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한번 볼까요? 이거는 제가 예를 하나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유형 6번 문제가 있는데요. 자, 유형 6번에서 우리가 이 기호 요것의 사용이라는 단어,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유형 6번을 풀어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요 아래에 있는 이 551번이랑 552번 이 두 문항을 꼭 두 개 다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50번 문제 한번 풀어줄 건데 자, 집합 A가 있습니다. 자, 얘는 요렇게 생긴 원소랑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원소 두 가지 원소를 들고 있는 집합입니다. 자, 원소가 지금 몇 개? 하나, 두 개. 눈 크게 뜨고 쳐다보세요. 원소 몇 개? 두 개 있는 거예요. 두 개. 요렇게 생긴 원소랑 요렇게 생긴 원소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거 눈만 잘 뜨고 있으면 안 틀려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들 물어보는 주어가 뭔지를 봐야 돼. 자,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물어보는 게 자, 원소이다 라는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원소이다. 그러면 자, 원소이다라는 기호가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면 돼? 자, 요렇게 생긴 애가 정확히 이렇게 생긴 애가 정확히 이렇게 생긴 애가 A집합에 있는지를 보면 돼. 그럼 봐봐. 중괄호랑 A를 들고 있는 애, 한꺼번에 들고 있는 애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시. 자, 우리 A라는 집합에는 원소가 지금 뭐가 있어? 요거랑 그 다음에 얘가 첫 번째 원소, 얘가 두 번째 원소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긴 애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야. 얘도 B만 따로 있는 건 없어. B랑 C랑 같이 있는 건 있지만, 그래서 얘도 아닙니다. 근데 얘는 원소가 맞죠? 그래서 3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4번, 5번도 판단을 해볼 건데, 자, 4번, 5번은 어떻게 판단하면 됩니까? 자, 이제 한번 써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자, 4번, 5번은 풀어서 써보면, 자, 이렇게 돼 있는 게 부분 집합이래. 뭐에? A에. A도 풀어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가 부분 집합이다 라는 기호가 보이면 두 가지, 투 스텝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일단 첫 번째, 자, 왼쪽 집합과 오른쪽 집합이 서로 집합의 관계인지 살펴야 됩니다. 둘 다 중괄호가 있으므로, 자, 집합과 집합 사이 관계가 맞죠. 그러면 이 왼쪽 요 집합의 원소를 들고 있고, 얘를 들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얘만 독립적으로 있는 거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이게 있는 거야 이거. 자, 얘는 동그라미라고 해놓고 얘는 또 다른 원소는 얘잖아. 얘랑 얘는 아무리 봐도 다르게 생겼죠? 얘는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분 집합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마찬가지 논리로, 자, 이쪽에서 5번 보기를 보시면, 자, 여기서 A하고 B하고 C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얘도 지금 포함 관계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중괄호 해서 집합과 집합 사이 포함 관계 맞죠? 자, A라는 원소는 가지고 있고요. 그럼 B하고 C 독립적으로 두 개를 더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하나밖에 없고, 이렇게 생긴 것도 없고 이렇게 생긴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얘도 거짓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어가 뭔지, 자, 원소이냐 아니면 부분 집합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셔야 된다는 거. 자, 이 문제 한번 보시고 아래에 있는 두 문제 꼭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밑에 있는 부분 집합의 성질이라는 요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이거 매우 중요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집합 A, B, C에 대해서, 자,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A라는 집합이 1하고 2하고 3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자기 자신 1, 2, 3은 1, 2, 3의 부분 집합이래. 자, 이게 왜 되는 걸까? 일단 맞거든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인데, 즉 다시 말하면 A는 A의 부분 집합이 된다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부분 집합의 정의가 뭐였죠? 부분 집합이 되려면 서로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여야 되고요. 자, 왼쪽에 있는 원소 오른쪽이 전부 다 들고 있으면 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원소 오른쪽이 전부 다 들고 있죠? 그러면 이 왼쪽 집합은 오른쪽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자, 됐네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게 정의상 맞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공집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텅 비어있는 집합. 자,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 공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랑 아무 집합이나 들고 올게요. 자, A 집합 하나 들고 와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는 얘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는데, 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니까 일단 첫 번째 중괄호가 있는지 먼저 볼게요. 자, 1차전 합격했죠? 그럼 두 번째, 자, 이쪽에 있는 거를 얘가 갖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자, 여기 텅 비어있죠? 텅 비어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걸 얘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봐봐. 자, 이 정도로 한번 알아둡시다. 자, 이쪽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도 좋아. 여기는 뭐 공기 정도는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럼 여기도 1, 2, 3 요 사이에 빈 공간에 공기 정도는 있잖아. 그치? 그럼 얘도 공기를 들고 있으니까, 공기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 무조건 부분 집합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건 알아두세요. 자, 공집합은 어떤 집합이든 내가 얘를 데리고 와도 부분 집합이 되고, 공집합은 내가 어떤 집합을 데리고 와도 부분 집합이 되고, 공집합은 또 다른 어떤 집합을 데리고 와도 무조건 부분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3번 문제 한번 볼 건데요. 자,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요. 자,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얘가 1하고 2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어. 그럼 B라는 얘기는 1하고 2는 무조건 가지고 있고, 뭐 1, 2만 가지고 있어도 되지만 뭐 3 이렇게 하나 더 가지고 있어도 되겠죠? 그리고 B랑 C 사이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C는 1, 2, 3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되지만 뭐 하나 더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뭐 이렇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A와 C의 포함관계를 보면은 A는 C의 부분 집합이 되시겠죠? 오케이? 자, 얘는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생각해봐도 되고, 아니면 얘를 벤 다이어그램 그림으로 표현해보셔도 돼. 자,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는 얘기는 B 안에 A가 이렇게 속해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리고 B가 C의 부분 집합이라는 C 안에 B가 이렇게 속해 있다는 얘기니까 A는 C의 부분 집합이 되실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5의 5를 보시면, 자,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집합이 서로 같다.
두 집합이 서로 같으려면 얘가 만약에 1, 2, 3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집합이 서로 같으려면 일단 중괄호가 똑같이 있어야 되겠고 구성품이 똑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갖고 있는 원소를 그대로 다 갖고 있으면 돼. 근데 우리가 이거를 집합에서는 서로 같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자, 이렇게 같다라는 거를 뭐 증명을 할 때 같다라는 거 우리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치? 근데 이 증명할 때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되면서 그리고 동시에 B가 A의 부분 집합 이렇게 서로 부분 집합이 된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A가 B와 같다 이렇게 표기하시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밑에는 진 부분 집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어떤 A란 집합이 있었어. A란 집합이 1하고 2하고 3 이렇게 원소를 들고 있었는데 자 조금 생각해 볼까? 자 그래서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래. 뭐 예를 들면 1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1, 2, 3 요 사이에 부분이 되는 집합이 맞지? 아 얘는 누가 봐도 집합이긴 집합인데 부분이야 부분. 아 얘는 누가 봐도 부분이야. 그 다음 또 모두 부분 집합 같아? 1, 2 이런 것도 얘 부분 집합이 되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봐봐 우리가 일부분이라고 하면은 부분 하면 일부분이라는 느낌이 들잖아. 그치? 그러면 요 말이 조금 살짝 걸리거든요. 정의상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래. 그럼 예를 들면은 1, 2, 3은 1, 2, 3의 부분 집합이다.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래.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일부분이야 라고 물어보면은 조금 어감이 좀 이상하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약간 정의상 부분 집합의 정의상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 맞긴 한데 살짝 부분이라고 하기에는 완전 자기 자신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약간 쉽게 표현하면 약간 진짜 부분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언어상으로 느꼈을 때 진짜 부분 집합. 그러면 봐봐. 얘 진짜 부분 집합은 얘는 약간 진짜 같진 않잖아. 얘는 자기 자신이니까 이 새끼 빼고 나머지 얘랑 뭐 다른 친구들 그런 애들이 다 진 부분 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자 1, 2, 3의 부분 집합을 제가 싹 써볼게요. 아까 뭐라 그랬죠? 자 원소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도 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고 자 얘 부분 집합을 싹 다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일 수도 있어? 하나짜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하나 1만 가지고 있어도 되겠고 2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되겠고 아니면 이렇게 3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또는 자 1, 2 자 2개만 가지고 있어도 되겠죠. 1, 3 그 다음에 2, 3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 3개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중에 진 부분 집합은 자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진짜 부분 집합인 진 부분 집합이라 부릅니다. 알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포함한 얘를 뭐라 부르냐? 얘를 부분 집합이라 부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진 부분 집합은 전체 부분 집합 개수에서 한 놈을 빼시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뺐다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부분 집합의 개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여기 위에서 했던 거 조금 재활용을 할게요. 자,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지금 몇 개 있나요? 하나, 둘, 세 개가 있다면, 자, 얘는 부분 집합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있습니다. 다시.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 있을 때는 우리가 부분 집합을 이렇게 직접 세주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게 돼. 막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부분 집합을 직접 나열을 해서 센다는 게 너무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셀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내가 이 부분 집합을 셀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방식으로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어. 자, 부분 집합이니까 자, 얘 일부분이 돼야 돼. 그러면 자, 부분 집합이 이렇게 있다 치면은 부분 집합이니까 일단 중괄호는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여기 1이라는 것, 2라는 것, 3이라는 게 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1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너 들어갈래 말래 물어보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얘가 이 부분 집합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2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3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지. 그러면
얘가 만약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간다 치면은, 자, 들어갔고 여기 안 들어갔고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1하고 3 요렇게 선택을 한다면 요렇게 부분집합이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그러면 봐봐, 얘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 여기 두 가지죠. 두 번째 자리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두 가지, 세 번째 자리 선택할 수 있는 거 두 가지니까 어떤 집합이 하나 형성이 되려면 얘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얘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얘한테도 물어봐야 되니까 한 사건이 끝나려면 윗돌이 있고 아랫돌이 있고 신발까지 신어야 되니까 얘네들을 무슨 법칙? 곱의 법칙으로 해야지 한 집합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래야지 옷을 다 입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야 되므로 곱의 법칙으로 곱해주시면 얘가 몇 가지? 8가지 또는 2의 몇 승? 3승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소의 개수가 3개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다? 2의 몇 승? 원소의 개수만큼 2의 n승계 이렇게 됩니다. 2의 3승계. 오케이?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n개면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 2의 n승계 이렇게 되겠고, 지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계, 얘가 부분집합의 개수잖아. 거기서 자기 자신 한 놈을 빼면은 되므로 2의 n승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집합 A의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다 라고 나와 있고, 집합 A의 특정한 원소를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 되게 쉬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자, A라는 집합의 원소가 1하고 2하고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얘한테 원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 2의 3승이야. 이건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어떤 부분집합을 형성할 때 부분집합이니까 중괄호는 있어야 돼. 근데 1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들어갈래 말래? 2한테 물어보는 거야. 들어갈래 말래? 3한테 물어보는 거야. 들어갈래 말래? 그래서 얘도 선택권이 두 가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반드시 1을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된대. 1을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자, 원래는 2의 몇 승이야? 3승이었어. 원래 부분집합의 개수는. 그런데 봐봐, 1은 무조건 들어가기로 선택이 된 거야. 1은 무조건 들어간대. 그럼 나머지 두 명한테만 물어보면 되잖아. 얘네 둘은 정해진 거고, 봐봐, 얘네들한테 들어갈래 말래 물어보는 거고, 얘는 무조건 정해진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원래 두 가지였는데 운명이 정해졌으니까 원래 3명한테 물어봤어야 됐는데 1명은 운명이 정했으니까 안 물어봐도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몇이 된다? 2의 제곱이다. 그렇게 돼서, 자, 만약에 내가 얘를 어떤 특정한 원소가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 하면은 걔는 운명이 정해진 거야. 이미 들어가기로 정해졌기 때문에 걔는 물어보지 않아도 돼. 그래서 물어보는 개수에서 빼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또는 이것도 괜찮아. 1을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됐는데 내가 만약에 2는 반드시 원소로 가지지 않기로 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는 반드시 가지지 않기로 했으니까 2는 반드시 가지지 않기로 정해진 거야. 그럼 얘도 한 가지로 정해졌죠. 그럼 얘도 운명이 정해졌고 얘도 운명이 하나 정해졌으니까 2도 역시 운명이 정해졌으면 하나를 더 빼서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는 2 두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2의 1승가지 이렇게 2의 세제곱에서 1승 1승 빼서 2의 1승이 된다. 이렇게 해석해줘도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건 A단계 하나 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물어볼 게 하나, 둘, 셋, 넷, 5마리니까 2의 몇 승? 5승 이렇게 되겠죠? 자, A의 진부분, 그럼 얘는 32가지 이렇게 될 거고요. A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자, 32가지에서 자기 자신 한 가지 빼주시면은 얘는 몇 가지? 자, 31가지 이렇게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 A의 부분집합 중, 자, 집합 A의 부분집합은 원래 2의 5승이 있는데 2를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된다고 했으면 하나의 운명이 정해진 거죠. 그래서 운명이 정해진 하나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시면 2의 4승. 자, 16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 A의 부분집합 중 1, 3을 원소로 갖지 않는다. 자, 두 가지의 원소가 운명이 정해졌으니까 두 개를 빼주시면 자, 2의 3승이 돼서 얘는 몇 가지? 8가지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관련해서 요 뒤에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요. 자, 이쪽의 문제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업로드를 해줄 거고, 자, 일단 요 뒤에 있는 문제들 한번 대표 유형,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유형 1, 2 문제 한번 해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A단계랑.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